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승진 시험이 어머니보다 중요했으니까. 2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 영수가 충격에 휩싸여 그때는 정말 몰랐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6시 반, 박영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서면 이미 며느리 은희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50세의 은희는 언제나 시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영수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공무원 근속상과 표창장들을 바라봅니다. 35년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직에 몸담았던 자신의 인생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그 훈장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자신이 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말이죠. 영수는 상 앞에 앉으며 반찬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국물이 짜지는 않은지, 밥이 너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서류 하나까지 꼼꼼히 검토하던 습관이 식사 때까지 이어진 것이죠. 김치가 좀 심심하네. 소금을 더 넣어야겠어. 그리고 된장국 간이 어제와 다른데? 아,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는 작은 한숨과 함께 대답합니다. 그 한숨이 영수에게 들리지 않았을 리 없지만 그는 모른 척합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에게는 며느리의 마음보다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곧 아들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옵니다. 45세의 중학교 교사인 성우는 아버지 앞에서도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함에 길들여진 탓이었죠. 넥타이를 매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마치 학생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응, 너도 빨리 먹어. 지각하면 안 되지. 교사가 학생들보다 늦게 가면 체면이 서겠나? 네, 알겠습니다. 일찍 가겠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아침을 해치웁니다. 45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는 위축되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것이 이 집의 오래된 질서였으니까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3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영수에게는 자연스러운 권위였지만 성우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죠. 은희에게는 매일 견뎌내야 할 작은 시련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제 동네에서 만난 김 선생이 그러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쉽지 않다더군. 다들 바쁘다고 핑계만 대면서 말이야. 영수는 마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성우와 은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성우의 대답에 영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성우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을 마치고 성우가 출근하면 집안은 조용해집니다. 영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안경을 쓰며 하루의 뉴스를 살펴봅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습관 때문에 정치면부터 꼼꼼히 읽어내려가죠. 은희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은희야, 오늘 점심은 뭐 할 거야? 된장찌개 끓이려고 합니다.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좀 다른 걸 해봐. 나이 들수록 입맛이 까다로워지는데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어떻게 해? 은희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어제는 김치찌개였는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이런 식이었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네, 그럼 미역국 끓일게요. 미역국도 좋고. 아, 그리고 김치 새로 담가야 하지 않나? 이번 김치는 좀 시원하지가 않아. 영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에 집중합니다.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었지만 은희에게는 매일 견뎌내야 할 작은 시련이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은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거실을 힐끗 바라봅니다. 영수는 여전히 신문에 몰두하고 있었죠. 은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전화를 받습니다. 네, 곧 말씀드릴게요. 은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말하듯 조심스럽게 통화를 이어갑니다. 전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 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무슨 전화야? 영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어봅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아, 교회에서 온 전화입니다. 다음 주 봉사 일정 때문에요. 교회 일도 좋지만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은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점심 준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자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에게는 이 집의 질서와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며느리의 마음 상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상을 차리는 은희를 바라보며 영수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벽에 걸린 표창장들로 향합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지켜온 집이다. 내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내 가족들이 편히 살고 있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가족의 질서는 바뀔 수 없는 거야. 감히 누구도 이 질서를 흔들 수는 없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과연 가족들에게도 같은 의미일까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신비로운 전화, 성우의 억압된 표정, 그리고 영수 자신도 모르는 변화의 조짐들이 이 집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 집안에는 명절 준비로 바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오후 내내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느라 부엌을 떠나지 못했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성우가 집에 들어서자 고소한 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영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맞이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도 조금은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까요. 네, 내일 수업 준비도 끝내고 왔습니다.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어둡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나눈 대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모두들 명절 때 부모님 모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우만 말을 아꼈습니다. 은희야, 오늘은 술 한잔 할까? 명절도 다가왔고. 영수의 제안에 은희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주도 준비할게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영수는 소주 한 병을 열었습니다. 성호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잔을 기울이게 되었죠. 첫 잔을 마신 영수는 기분 좋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추석에는 성호 형이 못 온다고 했지? 아쉽네.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입니다. 형은 벌써 몇 년째 명절에 오지 않고 있었죠. 아버지의 잔소리와 권위적인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술이 조금 더 들어가자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부모가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다 컸다고 제 멋대로야. 은희는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영수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희야, 너도 앉아서 술 한잔 해. 가족인데 왜 그렇게 서 있어? 아니에요.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가족끼리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 은희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런데 은희야, 요즘 교회에서 기부금을 많이 내는 모양이던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성호도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봅니다. 기부금이요? 그냥 헌금 정도만. 정도만? 김 집사가 그러는데 내가 특별헌금도 많이 낸다고 하더군. 우리 집안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에 참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님, 그건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아르바이트?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야? 성호는 알고 있었나? 성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내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돈을 벌어서 교회에 바치고 있었다는 거야? 이 집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나? 영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집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좀 진정하세요. 은희도 나름대로 가족한테 거짓말하고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름대로라고. 영수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불안정해 보였죠. 아버님, 저는 정말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교회. 맨날 교회 얘기만 하면서 정작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영수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치려고 손을 들었다가 그만 술잔을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아버지. 성우가 놀라서 일어섰고 은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우가 급하게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수는 손을 뿌리치며 버텼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은희도 놀라서 다가갔지만 영수는 여전히 화가 난 채였죠. 다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야?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앉으세요. 성우는 아버지를 소파로 데려가려 했지만 영수는 고집스럽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지쳤어.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도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 집에서 살기가.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죠. 그때 성우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양로원 안내 브로셔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가 브로셔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그 브로셔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야?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고 저희도 돌봐드리기에 한계가 있어서 영수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술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영수는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놀란 얼굴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집에 드리워진 평온함이 완전히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들을 치우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주워 담으며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죠. 영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로원 안내책자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이 가족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아 안내책자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알아본 곳들이었죠.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아버지,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대화할 기회도 많다고 되어 있어요.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래분들이라. 결국 나보고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살라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는. 활기차게? 내가 지금 활기차지 못하게 사는 것 같나? 영수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죠.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복지사의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 보였죠. 성우야, 너는 정말로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거냐? 영수의 질문에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내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다는 거야? 영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에는 그의 인생이 배어 있었죠. 아내와 함께 살던 추억, 아이들을 키우던 시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이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죠.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집이 세워지고 있었고 은희는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중학교 교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영수는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테이블에 놓인 안내책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정말 좋아 보였죠. 넓은 정원의 깔끔한 시설,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요?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성우가 부엌에서 나온 은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은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복잡한 심정이었죠. 시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에 지쳐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로원에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전화 받은 거 사실은 양로원에서 온 거였어요. 양로원에서?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죠.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시아버님을 양로원에 보낼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은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엔 그냥 봉사활동이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죠. 어떤 생각?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집만 못하겠지만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성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양로원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니까요. 그럼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보자. 지금요? 아버님이 그렇게 화나셨는데? 그래도 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성우는 아버지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 얘기가 더 있어? 중요한 얘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영수는 마지못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은희가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대요. 자원봉사?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로원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견학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견학이라고? 나를 동물원 구경하듯 데리고 다닐 생각이야? 영수는 분개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 같았죠.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이 가겠어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곳이니까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겠다. 그것이 영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성우와 은희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성우와 은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지내고 있었죠. 양로원 안내책자는 성우의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집 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동네 노인정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웃집 김할머니와 마주쳤죠. 어머, 박서방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할머니의 인사에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김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서방님 아드님이 양로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아, 그게 그냥 알아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 모시기 힘들다고 다 시설로 보내려고 하니. 박서방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김할머니의 말에는 동정과 함께 약간의 가십에 대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죠.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니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노인정에 도착한 영수는 평소와 달리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싫었죠. 하지만 이미 소문은 노인정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박 공무원, 자네 아들이 양로원을 알아본다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 할아버지의 질문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가 좁은데 그런 일이 비밀로 될 줄 알았나? 자네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는구만. 이 할아버지, 그게 무슨...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는 귀찮고 자기 생활이 우선이지. 자네도 고생 많이 했는데 말이야.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영수에게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더욱 치욕스럽게 다가왔죠.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수는 체면을 차릴 수 없어 노인정을 나와버렸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동네에서 존경받던 자신이 이제는 불쌍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성우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죠. 학교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우의 안부 인사에 영수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동네 구경거리가 되어서 잘 지냈지. 아버지, 박영수 씨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벌써 동네 전체에 퍼졌더군. 영수의 말에 성우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미안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조심스럽게? 이미 늦었어.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나?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 이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 영수의 반박에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가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은희야, 양로원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래? 은희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다들 억지로 오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시더라고요. 특히 같은 또래분들과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게 좋으시다고 하세요. 영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서예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있고 텃밭 가꾸기도 하시고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영수의 날카로운 반응에 은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성우가 아내를 보호하듯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학교 일로 바쁘고 은희도 집안일에 교회 일까지 하느라 힘들어해요. 성우의 솔직한 고백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지. 나는 이제 짐이 되었다는 거잖아. 영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성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문을 닫고 난 후 영수는 침대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은희와 성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방까지 전해졌죠. 당신도 아버님처럼 될까봐 겁나지 않아? 은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안 돼. 이제는 끝내야 해. 성우의 단호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영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더구나 아들도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공무원으로서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이제 그 추억들마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거든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키운 것도 자식들인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하다니.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아예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고 성우와 은희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가끔 주고받는 말마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양로원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은희야, 잠깐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도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죠. 뭔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영수가 물어봤지만 이미 성우의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테이블에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져온 거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좋은 곳을 찾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만해. 영수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버리겠다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희생이었나요? 뭐라고? 아버지는 늘 우리를 짓눌렀어요. 저와 형에게는 엄격하기만 했고 어머니에게도.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성우야, 그만해. 은희가 남편을 말렸지만 성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뭐? 뭐라고 했어?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죠? 공무원 승진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잖아요. 성우의 폭로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저희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셨어요. 승진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그 일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전화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으신 거죠. 승진 시험이 어머니보다 중요했으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영수 아빠는 언제 와? 라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는데 아들이 그것을 이렇게 들추어내다니. 그래서 형도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 가족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요. 성우야, 그만해. 은희가 강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나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아버지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위해서였죠.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가정이란 게 권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유지되는 거라는 거요. 영수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권위만 내세우셨어요. 저희의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으셨고 늘 아버지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셨죠. 그게 잘못된 거였나? 영수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네,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없는 집이 된 거라고요. 성우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요. 저희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영수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부장적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럼 나는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구나. 아버지, 좋다.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다면, 그렇게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면 나가겠어.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라. 내가 그렇게 권위적이었던 것도, 엄격했던 것도 모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우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아니야, 결국은 쫓아내는 거지. 체면 좋게 포장했을 뿐이야. 영수는 계약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평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영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어. 영수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보며 말했죠. 계약서에 사인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 대답만 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영수는 문을 닫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영수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을까? 권위만 내세우고 가족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아내가 돌아가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승진 시험 공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가족보다 출세가 더 소중했던 걸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영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말없이 밥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성우와 은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우는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너무 가혹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얘기였잖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날 저녁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양로원에서의 자원봉사를 마치고 온 것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오늘도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 성우의 대답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죠. 오늘 양로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영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방으로 가서 불렀지만 대답도 없었죠. 아버지, 저녁 드세요. 한참 후에야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 먹을 거야. 너희끼리 먹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됐다고 했잖아. 성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도 함께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여보, 나 아버님께 할 말이 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성우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아버지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은희예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다가 드디어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 말이야?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영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는지 많이 야윈 것 같았죠. 오해라고? 뭘 오해했다는 거야? 거실에 나와서 얘기할까요? 성우도 함께 들어야 할 얘기예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우도 식사를 중단하고 아내를 바라봤죠.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버님을 내쫓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수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봉사활동이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권해서요. 은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내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야? 아버님처럼. 아니, 저희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많다는 거리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아버님과 비슷한 나이시고 역시 공무원 출신이세요. 영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나셨대요.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당연하지. 나도 그런 기분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셨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은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수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집에 계실 때는 자식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그 말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로원에 오신 후로는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진짜 대화를 나누신대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요. 정말, 정말 그런가? 영수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의지가 되신대요. 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또래끼리 어린 시절 얘기도 하시고 젊었을 때 일 얘기도 하시고 아버님처럼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많아서 공통된 화제도 많으시고요. 영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이 집에서 외로웠습니다. 은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수와 성우 모두 놀랐습니다. 외롭다고? 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작 이 집에서 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학교 일로 바쁘고 아버님께는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영수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 마음이었구나. 영수는 지금까지 며느리의 진심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버님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은희의 말에 영수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로원이 버림받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곳이라고 하세요. 새로운 시작? 네.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삶이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성우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내쫓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은희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저희도요. 그래서 양로원을 알아본 거구나. 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양로원은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은희는 자신이 본 양로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활기차세요. 아침마다 체조도 하시고 오후에는 바둑도 두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하시고 영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 계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각자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영수의 목소리에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영수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보러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자원봉사하는 곳이니까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한번 보기만 하는 거지? 네, 보시고 나서 결정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우도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저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영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알았다. 한 번만 보러 가보자. 그 말에 은희와 성우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약속한 날이 되어 양로원 상담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이었는데 온화한 미소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영수 어르신. 저는 햇살마을 요양원의 김미영 상담사입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만 했거든요. 상담사는 테이블에 여러 자료들을 펼쳐놓으며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깔끔한 시설 사진들,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서, 그리고 입소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까지. 저희 시설은 단순히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찾아드리는 곳입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성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버지, 어떠세요? 시설도 좋아 보이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영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구나. 그때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오늘 직접 보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우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가보실까요? 은희도 함께 가잖아요. 영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어. 양로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고 있었고 성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은희만이 아버지를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자주 가본 곳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로원에 도착해서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영수의 표정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고 어르신들의 표정도 그리 어둡지 않았거든요. 어머, 은희 집사님. 갑자기 한 할머니가 은희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제 시아버님과 남편이에요. 구경 좀 오신 거예요. 김할머니는 영수를 보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여기 오실 생각이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처음엔 저도 싫었는데 지금은 집보다 더 편해요. 영수는 그 할머니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할 일이 많아요. 김할머니는 영수의 손을 잡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바둑도 두고 노래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영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설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아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영수도 조금은 생각이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버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더구나. 영수의 대답에 성우와 은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은 영수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로원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 집을 떠나기는 싫었거든요.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성우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영수는 여전히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공무원 시절의 기념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도 어려워졌죠. 으. 영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은희야.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죠. 결국 영수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성우와 은희가 놀라서 달려왔죠. 아버지, 아버님. 성우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은희는 영수의 의식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고 성우와 은희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심근경색이라고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건 환자분께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심장 검사를 받으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의사의 말에 성우와 은희는 놀랐습니다. 몇 개월 전에요? 네, 정확히는 석 달 전입니다. 그때도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왜 치료를 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군요. 환자분들 중에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영수가 의식을 찾은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성우와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영수는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슴의 통증, 그리고 쓰러진 순간까지.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뭘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심장병 진단 받으신 걸요. 석 달 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영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왜 치료받지 않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성우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짐이라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짐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까지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 영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 무서워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했어. 미안하다.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고집만 부렸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죠. 양로원에 입소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영수는 지역 공동체 돌봄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은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었죠. 은희가 자원봉사했던 양로원에서 추천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센터의 김사회 복지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이제 이곳이 익숙해졌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둑대회가 있다고 했지? 네, 맞아요. 박 선생님께서 우승 후보 1순위시죠. 영수는 웃으며 바둑판이 놓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거든요. 박 공무원, 오늘도 왔구만. 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벌써 와 계셨네요. 오늘은 꼭 이기겠어요. 허허, 그래 보자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시절의 추억,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소소한 일상까지. 이런 대화가 영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박 공무원 자네는 참 복이 많아. 복이라니 무슨? 자식이 그렇게 효성스럽잖나. 매주 찾아오고 며느리도 그렇게 잘해주고. 영수는 바둑돌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알지 않나? 그게 중요한 거야. 오후가 되어 센터에서의 활동을 마친 영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희가 부엌에서 나와 시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맞이하는 따뜻한 모습이었죠. 바둑대회에서 2등했어. 이 할아버지한테 한판 졌지만 말이야. 어머나, 2등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은희의 진심 어린 축하에 영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우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요즘 일찍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우는 예전과 달리 일찍 집에 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성우가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 쓰기 숙제를 했는데 한 아이가 쓴 편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마음을 알겠네. 나도 너희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돼. 아버지. 아니야, 사실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권위적이었어. 가족이 아니라 부하 직원 대하듯 했었지. 영수의 솔직한 고백에 성우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답답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은희가 두 부자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일에 교회 가실래요? 그냥 산책 삼아서요. 영수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회라. 가볼까? 은희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곳이니까 한번 구경해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요? 그럼 성우도 함께 갈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가는 거구나. 좋지.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가족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이는 거라고.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하겠어. 성우와 은희도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릴 때지.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아,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제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지. 그때는 내가 좋은 아버지였나? 지금도 좋은 아버지세요. 성우의 말에 영수는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그리고 은희야, 너도 고마워. 이런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가족들과 진짜 소통하고 있다는 기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영수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우야, 은희야. 내 아버지, 내 아버님,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집안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성우와 은희도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카메라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지금의 화목한 가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권위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